자, 오늘은 이제 16차시고요. 우리 교과서 46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이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인데요. 근데 이 식으로 사실 에너지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게 더 편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역학적 에너지는 보통 기호로는 E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또 KU면은 건국대네요. 거꾸로 하면 영국 UK. 미안합니다.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이요. 제가 예전에 교과서 선정할 때 딱 이 부분만 읽어봤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한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를 무조건 선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확하게 설명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 정도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혹은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완전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완전한 표현은 요거예요. 이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한번 서술형에 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정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아닌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1인 곳에서 V1의 속력으로 연직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순간을 임의로 처음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경우에 이제 중력만 작용을 하고 중력만 일을 하죠. 그 상황에서 얘가 높이 H2에 이르렀을 때의 속력을 V2라고 하고요. 이 순간을 나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 동안에는 이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변이 방향은 윗방향이죠. 근데 중력은 아랫방향입니다. 그럼 이 중력은 양의 일을 한 겁니까? 음의 일을 한 겁니까? 음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중력이 한 일에 중력의 크기는 mg죠.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는 h2 빼기 h1 한 게 요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에 h2 빼기 h1 한 것이 처음에서 나중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이자 합력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건 나중 이치 빼기 처음 이치니까 변이고요. 그다음에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음의 일이 되는 거죠. 자, 합력이 한 일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잖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는 별 생각 없이 적으면 됩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 2죠.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얘가 첨자가 1이 붙은 거는 다 처음 값이잖아요. 그걸 다 좌변으로 모으고요. 첨자 2가 붙은 거는 나중 값이죠. 이걸 다 우변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두 번째 순간 나중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두 순간 아무 순간이나 잡았을 때 그 순간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식을 세우는 게 편하겠어요? 1번, 2번 식, 이 식을 쓰는 게 편하겠어요? 1번이 더 편해요? 그럼 1번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2번이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부호를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쓰면 돼요. 근데 얘는요, 이게 방향하고 고려해서 부호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부호가 틀리면 완전히 결과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 식을 쓰지 않고 이 식을 쓰는 게 좀 더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좌변에 있는 값을 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mgh2 빼기 mgh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그리고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그게 합친 게 0이 되죠. 그러면 그걸 좌변 우변을 통째로 바꿔서 한번 적어보면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이 식을 또 변형시켜 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기 전에 출발했던 식이 뭐였냐 하면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중력이 한 일이 곧 합력이 한 일이었고요.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럼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요 두 개가 또 같죠. 이게 사실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 하나 이 식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어떤 두 상황을 두고 이제 처음에서 나중까지에서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중력이 한 일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서 나중 위치로 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구하면 mgh2 빼기 mgh1 한 거에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mgh2 빼기 mgh1 하면 플러스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음의 일을 한 게 맞잖아요. 얘는 위로 올라갔는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은 결국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탄석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역시 보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인데 얘를 A만큼 당겨서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임의의 순간을 두 순간을 잡을게요. 얘가 A에서 가만히 놓았는데 딱 위치가 X1이 된 순간, 그러니까 X1만큼 늘어난 상태죠.
이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처음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얘가 좀 더 이제 원래 길이에 가깝게 돌아와서 늘어난 길이가 x2가 되었을 때 이 순간의 속력을 v2라고 하고 이 순간을 나중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탄성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고 이 탄성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탄성력이 한 일은 위치에 따른 탄성력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요 면적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요 면적은 여러분 평균 속도로 변이 구하듯이 요 면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요 면적으로. 그러면 요 값은 요 마이너스 kx2하고 마이너스 kx1의 평균값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는 일단 음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래쪽이잖아요. 또 아래쪽.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x2 더하기 kx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요 길인데요. 근데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럼 얘는 나중 위치가 뭐예요? x2죠. 그래서 얘는 x2 빼기 x1이에요. 그럼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x2가 더 짧죠. 예. 그래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탄성력이 한 일은 양수가 됩니다. 맞죠? 지금 보면 얘는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잖아요. 원래 길이대로 복원되려고 하는 힘이니까. 또 얘가 왼쪽으로 또 이동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탄성력이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적어 볼게요. 탄성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x2 더하기 kx1 곱하기 x2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얘가 또 음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건 양의 일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한 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합차 공식이잖아요. x2 제곱 빼기 x1 제곱 되죠. 그러면 요 x1 제곱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 1을 좌변에다 넘길게요. 그럼 얘도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좌변에는 2분의 1 k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고요. 반면에 x2는 여기 x2 제곱 빼기 x1 제곱이 되는데 x2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죠. 그럼 x2는 일로 넘기면 플러스가 또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합치면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변은 2분의 1 k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됩니다. 역시 꼬라지가 비슷하죠. 처음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은 나중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됩니다. 그럼 뒷페이지에 제가 예를 하나 들 건데요. 중력하고 탄성력이 둘 다 일을 하는 경우 있어요. 중력하고 탄성력 이 두 힘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거는 얘가 더 편하다는 애 한 명도 없겠죠? 1번식, 2번식 뭐가 더 편합니까? 이거는 확실히 2번식이 편하죠. 요거는 막 부호까지 막 생각하고 이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것이 부호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처리를 하느냐? 보통 이러한 다른 힘이라는 것은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실하고 연결되어서 실이 잡아당겨서 추가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를 쓸 건데 일을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중력, 탄성력 외에 나머지 다른 힘들이 한 일 하고 중력이 한 일. 이게 왜 이래? 네. 중력이 한 일하고 그 다음에 탄성력이 한 일. 그러면 합력이 한 일이 되겠죠. 빠트림 없이 다 적은 거거든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나머지 힘들이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그리고 탄성력이 한 일. 하면 모든 힘이 한 일이 되죠. 그럼 이게 합력이 한 일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델타 U가 돼요.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이. 따라서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력 그리고 탄성력이 한 일 외에 나머지 다른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게요. 그러면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이 일을 한다. 그럼 공기 저항력이나 마찰력은 보통 음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걔네들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모든 것의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보통 에너지식 관련하면 요 식으로 다 문제를 주로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끄럼틀을 탈 때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마찰이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실제 생활에서는 못 씁니다. 자, 그네 타기. 얘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장력은 요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으로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장력은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중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공기 저항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수 있죠. 근데 공기 저항이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이 없는 빗면. 사실 곡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직항력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항상 서로 수직이에요. 따라서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에요. 중력 방향으로는 위치가 바뀌죠. 높이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직항력도 작용하잖아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는 말이 결국에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할 겁니다. 자, 도르래입니다. 역시 무시무시한 도르래고요. 실도 무시무시한 실이고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의 질량이 얘의 질량보다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질 거고요. 얘는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A만 놓고 보면요. A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장력이 양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해요? 얘가 더 무거우니까 내려가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T가 음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B입니다. B. 자, B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중력 이외에 장력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얘는 양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해요? 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양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죠. 하지만 A하고 B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아래로 X만큼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힘은 TX만큼 음의 일을 하죠. 근데 얘 힘은 TX만큼 양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장력이 한 일이 없어지죠. 그러면 역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합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슬슬 헷갈리게 해볼게요.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다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하잖아요. 예, 증가량보다 크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맞나요? A는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커야지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 맞죠? 그래서 합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량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하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거 계산하는 문제일까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누가 더 클까요? 자, A는 내려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B는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도 커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집니다. 근데 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근데 A는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이 두 개를 뺀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각각의 변화량 중에 제일 큰 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뺀 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합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아주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조건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자, 이번엔 복합적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이에요. 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중력도 일을 합니다. 탄성력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세 개 다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용수철은 다행히도 무시무시한 용수철입니다. 예, 질량을 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세로로 매달아도 원래 길이인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 이민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거리 ED만큼 내려가서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한 합력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아랫 방향으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mg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있겠죠. 탄성력은 k 곱하기 변형된 길이입니다. 그럼 얘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ED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k 곱하기 ED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값이 같아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요.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g가 k 곱하기 ED와 같다. 요 식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 mgh하고 2분의 1 kx 제곱을 하나의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mgh에다가 mg 대신에 요 kx를 집어넣으면 kx 제곱이 되죠. 그리고 kx 제곱이 중에서 kx 대신에 mg를 집어넣으면 mg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몰아서 통일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요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상황에서 D만큼 더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요. 가만히 놓아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속력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리고 높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언제가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속력이 얼마고 그리고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냐? 인데요. 일단 그 속력이 가장 빠를 때는 다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때는 탄성력하고 중력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당겨요. 그럼 중력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높이에 따른 중력 차이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이 탄성력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는요, 합력이 위쪽 방향이에요. 탄성력이 중력보다 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놓으면 얘가 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도 윗방향, 합력도 윗방향이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평행점을 지나잖아요. 지나면 운동 방향은 여전히 위쪽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인데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중력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합력은 어느 방향이 돼요? 아랫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나가는 순간 운동 방향은 윗방향인데 합력은 아랫 방향이 되면서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평행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요 다인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평행점을 지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그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게 좋으냐? 바닥을 기준을 잡기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0으로 잡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즉 H가 0인 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럼 이때 x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겠습니까? d 아닙니다. x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변형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3d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순간은 일단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평형점과 처음 순간, 다 순간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건데 여기에 이제 x에 들어가는 값이 3d. 저랑 동갑입니다. 3d. 기안 84랑 친구잖아요. 84, 84년생.
저는 잘 알지만 걔는 절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자, 그냥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봅시다. 자,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x 대신에 2d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이 되겠고, d만큼 올라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d가 되겠죠. 예. 그 이때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키가 되는 게 바로 그 mg는 k 곱하기 2d하고 같다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mg 새마을 금고 대신에 k 곱하기 2d 집어넣으면 얘도 kd 제곱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kd 제곱, 얘도 kd 제곱이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꼴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루트 n분의 k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상황에 따라서 mgh 꼴로 다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kd 대신에 k 곱하기 d 대신에 2분의 1 mg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트 gh 형태로 속도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분의 1 kx 제곱하고 mgh를 그게 같은 한 꼴로 몰아야 된다. 그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평형 조건이나 아니 문제에서 임의로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순간 이후부터 평형점을 지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평형점에서 d만큼 당겼잖아요. 그럼 평형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d, 위쪽 d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미 알아요. 평형점을 지나 d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걸 아는데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임의로 얘가 이제 올라간 높이를 평형점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요 높이 있죠? 요 높이를 라지 h라고 두겠습니다. 라지 h. 그럼 이 라지 h만큼 올라간 다음에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 보면 요 높이가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되는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써야 될 때 2분의 1 kx 제곱의 x에 들어갈 값은 요 길이가 되잖아요.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요 길이가 얼마예요? 예, 요 길이가 3d죠. 3d. 그러면 요 까만색 길이는 3d 빼기 라지 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3d 빼기 라지 h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운동 에너지 0이고 이때도 운동 에너지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다 순간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요. 그다음 최고점에 올라간 순간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d 빼기 라지 h의 제곱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고 그 위치로부터 라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여기 새마을 금고 대신에 k 곱하기 2d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h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이 돼요. h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k는 다 날라갈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게 h하고 d만 남거든요. 그러면 h하고 d하고 된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하면 결국에 h는 d가 됩니다. 2d가 됩니다. 2d.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럼 h가 2d가 된다는 것은 평형점을 지나 평형점까지가 d였잖아요. d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d만큼 변형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d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근데 요 예시들이 제일 기본이 되는 예시들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응용해서 이제 변형돼서 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로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인데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게 스탠드 두 개를 놔두고요. 그 사이에 바닥면을 유리판, 나무판, 사포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거칠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얘를 똑같은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늘어나고 얘는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늘어난 상태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완전히 멈추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나 혹은 진동한 횟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실험 결과 예시를 적어놓은 건데 유리판은 5번 진동하면서 2.5초 뒤에 멈췄고 나무판 위에서는 3번 진동하면서 1.5초 뒤에 멈췄고 사포판은 2번 진동하면서 1초 뒤에 멈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리판보다는 나무판보다는 사포판이 마찰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동일한 역학적 에너지만큼 감소시킬 때 마찰력이 크면 거리는 작게 가도 되죠. 근데 마찰력이 작으면 거리를 많이 가야지 똑같은 f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본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실제 실험은 저는 이렇게 써요. 나무판 대신에 그냥 실험대 나무 그리고 아크릴판 그리고 사포판 이렇게 있거든요. 나무판이 제일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이 정도 이렇게 진동했죠. 이건 아크릴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끝났습니다. 예. 자, 사포판입니다.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어서 이 실험을 했을 때가 뭐였냐면 이제 그때는 자율동아리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좀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되게 단순했어요. 물리학원 교과서에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실험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자료를 제일 많이 만들었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